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여기 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갈 건데, 이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써있는 이 부분들이 처음 보는 거 하나도 없어. 처음 보는 거 하나도 없지.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차수, 동류항 중에 처음 듣는 거 하나도 없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미 한 거다. 그치? 그런데 약간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네가 그런 걸 좀 놓치지 않아야 돼. 자, 항이 뭐냐? 항은 수 또는 문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야.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 항이라고 얘기하고, 중학교 2학년 애들, 중학교 1학년 애들 이거 항 배울 때 어려우면 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호 앞에서 끊으라고 얘기해. 그럼 부호 앞에서 끊으면 그게 각각의 항이거든. x제곱이랑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 중에 상수항은 누굴까? 3. 플러스 3. 부호랑 숫자를 다 말해야 돼. 계수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상수항이라는 건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제 그걸 상수항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중학교 때 개념이야. 중학교 때 개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다 라고 돼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밑에 이제 다항식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항이 뭐냐, 항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부호 앞에서 끊으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얘는 항이 몇 개로 돼 있어? 5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중에 상수항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단번에 얘만 생각을 할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x에 대한 이제 3차식, 이거 3차 같은 건 너네가 알 수 있지. 세제곱이니까. 여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2y 4제곱 플러스 6이다라고 돼 있어. 근데 상수항은 얘만 말해야지 이게 왜 껴있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문제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x에 대한이라고 말이 붙어 있지. x만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x가 없는 항은 다 상수항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네가 상수항을 생각할 때 이제는 숫자로만 돼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x에 대한이라고 했으면 x가 없는 건 상수항이야.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본다면 y가 없으면 상수항이겠지. 그러니까 이 앞에 뭐를 문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수항이 달라지는 거야. x, y에 대한이라고 한다면 x와 y를 모두 미지수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걔네들이 없는 항을 이제 상수항이라고 하겠지. 알았지? 상수항은 숫자로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그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한다.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수는 뭐냐면 보통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부호와 숫자를 보통 말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 x의 계수 이렇게 물어보면 마이너스 5라고 말할 수 있지. 여기 이제 계수를 볼게요. 얘에 대해서 계수를 바라고 우리는 보통은 이제 5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x의 계수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말해야 되는 거야. 부호, 숫자, 알파벳을 다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5y다 라고 하는 거지. 너희의 머릿속에 되어 있는 그 개념을 좀 확장을 하는 거. 아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을 좀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에서 특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말하는 거다. 만약에 y제곱의 개수 그러면 y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말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수나 문자가 곱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항이라고 불렀는데 그 와중에 그런 많은 항들로 덧셈이나 뺄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항이 하나만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애들 머릿속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단항식이 있고 다항식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 다항식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항이 하나인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단항식이라고 부르고 항이 2개인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2항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3항식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너네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단항식, 다항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항식 안에 단항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항이 하나만 있는 식이 있다. 항이 하나만 여기 지금 없지만 만약에 항이 하나만 있는 식이 있다 그럼 이거는 단항식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다항식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차수. 차수는 항의 차수를 봤을 때 그 항 개별적으로 봤을 때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이제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번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3차라고 그냥 말할 수 있어. 그럼 얘는 몇 차라고 얘기해?
우리가 얘가 몇 차인지를 얘기하는 것도 똑같이 아까 상수항이랑 계수처럼 뭐를 문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만약에 x에 대해서 하면 2차, y에 대해서 하면 2차, x, y에 대해서 하면 4차가 되는 거야. 4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에서 항의 차수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고, 다항식의 차수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어떤 애를 얘기해? 가장 높은 항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2차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2차 항이 있어야 돼. 3차는 있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2차보다 차수가 낮은 1차나 상수 같은 애들은 돼도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은 뭐냐면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류항은 두 가지가 있어. 너네 이제 중학교 개념으로 잘 보자. 중학교 때 예를 들어 3x가 있고 5y가 있으면 얘는 동류항이 아니야? 아니지. 왜 동류항이 아니지? 그치? 차수는 같아. 둘 다 1차인데 종류가 다르지. 문자의 종류가 달라. 자, 그 다음에 3x 제곱이 있고 5x가 있으면 얘 동류항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건 또 왜 그래? 종류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지. 동류항이 되기 위해서 뭐가 같아야 돼? 종류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돼. 알겠지?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동류항은 어디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동류항은 이제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네가 5x 더하기 3y는 더 이상 계산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만약에 5x 더하기 3x 이렇게 돼 있으면 계산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동류항은 그 덧셈이나 뺄셈 같은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 차수를 보고 얘기를 할 때 여기 밑에도 한번 볼게요. 보면은 x에 대한 동류항을 찾는다 그러면 x가 똑같이 문자를 x로 쓰면서 x에 대해서 1차든 2차든 차수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를 봤을 때 뭐 얘네끼리 동류항인 건 인정. 그런데 갑자기 얘는 뭐야? 얘는 동류항 아닌데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x에 대해서만 본다면 1차가 맞지.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만약에 더하기로 이제 연결된 상태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너네가 아마 이거 계산은 할 거야.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뒤에 거는 사실은 한 번엔 안 되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어. 동류항이라는 건 그 문자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묶어서 표현할 수 있지. 알았어? 그러니까 같은 차수끼리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준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총평을 하면은 사실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것들이다. 내가 자꾸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너네 머릿속에 고등학교 건 역시 달라라는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중학교 거에서 약간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걸 자꾸 끄집어내려고 해야 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이 조금 더 항들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상수항은 숫자가 아니라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개수도 그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다 말해줘야 된다. 자, 다항식을 이제 정리한다. 내가 애들 이제 특히 이제 항상 그래.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올라가도 그렇고 항상 1학기는 대수를 해. 대수는 뭐냐면 식하고 계산에 이제 거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 그리고 2학기가 되면 거의 대부분 도형이나 그래프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1학기 부분은 애들이 이제 딱 가르치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평소에 정리 강박이 있으면 돼.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가르치고 너네가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기질상 얘가 순서대로 정리 안 돼 있는 걸 못 견디는 친구들은 잘해. 선생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얘가 y제곱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별로 생각 안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연습을 하고 선생님이 아무리 찝어내도 하나부터 열까지 찝어내도 계속 틀리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약간 내가 어떤 문제의 답을 마무리를 하겠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자료들을, 여기 있는 재료들을 그 계산하기 편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스텝들을 나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거의 중요한 부분이 다항식이 있는데 그걸 동류항끼리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부류끼리 모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얘기 우리가 보통 내림차순 제일 많이 하지.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제일 높은 항부터 낮은 순서대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보겠다. 그럼 x 3차, 2차, 1차, x 없는 애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름차수는 뭐냐면 점점 올라가야 되니까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항 순서대로 나타내는 거지.
시험 문제에 사실 여기에 그렇게 비중을 주면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 왜냐면 뒷부분이 워낙 많이 하니까 그냥 초반이라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될 거야.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래프든 함수든 식이든 이름을 붙일 때 차수 제일 높은 애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걔를 맨 앞에 써야지 몇 차인지 금방 좀 알아볼 수가 있잖아. 근데 차수를 높은 애 뒤에 보내면 우리가 막 찾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거의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되어 있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x에 대한 내림차순이랑 y에 대한 오름차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이제 x에 대한이라고 했으면 이제 너네는 뭐만 봐? x만 보는 거야. x가 제일 많은 애, x 두 개인 애 먼저 보는 거지. x 두 개인 애. 그 다음에 x 하나인 애. y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x만 볼 거니까 얘네 둘을 그냥 나란히 쓰는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묶어주셔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x가 하나도 없는 애를 뒤에다 쓸 거지. 쓸 때 너네가 여기다 1 쓰고 y 제곱 쓰고 마이너스 2y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너네가 이 남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 차수가 같으면 알파벳 순으로 x항이 먼저, x항이랑 y항이 있으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y에 대한 오름차순 그러면 y가 하나도 없는 애를 쓴데 이것도 봐봐. 그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얘는 선생님 내림차순인데요가 아니라 우리는 y에 대해서 오름차순을 할 거니까 상수항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이것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있고 안에 있는 개수도 마저도 뭐로 돼 있어?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지. 알겠지?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할 때도 개수나 상수를 정리할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좋다. 알았지? 여기 있는 건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닌데 너네가 정리를 안 할수록 내가 어떤 부분에 동류항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덧셈 뺄셈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계산해라. 괄호가 있는 경우 뭐 한다? 괄호를 푼다. 자, 각 항에 동류항이 있으면 모아서 정리한다. 약간 설명이 무슨 설명이냐면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나? 다음과 같이 넣는다. 첫 번째, 냉장고를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런 설명이야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야, 더 할 거 있으면 더해, 뺄 거 있으면 빼, 이런 거야. 정말 근데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알았지? 아무리 식이 불편하게 있어도 너네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동료끼리 잘 모으고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을 할 때 조금 너무 단순한데도 왜 애들이 자꾸 틀리냐면은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볼게. 너네가 17 더하기 28이 있어. 예를 들어. 근데 너네 이런 거 계산할 때 가로셈으로 하니 세로셈으로 하니? 세로셈이 눈에 더 금방 들어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가로셈보다는 세로셈이 편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너네가 계산을 할 때 봐봐. 가로셈으로 나열한 거 봐.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항이 지들이 이렇게 편하게 낼 거 아니잖아. 항이 막 C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야. 겁나길 거 아니야. 그러면 너네가 거기서 동류항을 못 찾았어.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문제에서 X, 뭐 A랑 B, C 같은 식들이 있을 때 첫 번째 여기 있는 식들이 순서대로 즉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봐야 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라고 얘기했지. 그 상태에서 세로셈을 합니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있고 이게 a지. 그 다음에 b가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세로셈으로 쓰면 너네가 아마 RPM을 풀면서 선생님이 RPM 영상을 올렸을 때도 잘 본 친구들은 두 점 사이 거리나 내가 식을 세울 때 한 줄로 길게 안 쓰고 a제곱항 막 a항이랑 밑에 b항 쓰고 이렇게 쓴 거 좀 봤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세로셈으로 써놓으면 좋지. 그럼 이렇게 되면 계산했을 때 그냥 내가 차수 맞는 애들끼리 계산을 하면 되니까. 특히 여기에 지금 x 뭐 제곱이랑 1차 상수항이 다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없는 경우도 있잖아. 이런 경우는 좀 자리를 띄어야지. 우리가 가로셈, 세로셈 계산할 때도 자릿수를 맞춰서 쓰잖아. 그러니까 얘도 식에서도 세로셈을 할 때 차수 맞는 애들끼리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면은 2번에서 둘을 뭐 하라고 돼 있어? 빼라고 돼 있어. 그럼 이제 너네가 3x 제곱이 있고 플러스 x 플러스 2가 있고 빼기 b니까 여기 있는 애들 부호를 다 어떻게 하면 돼? 바꾸시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되겠지.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더하기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자, 그 다음에 3번 똑같이 3번도 일단 a를 쓰라 그랬고 그럼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있지.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곱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그치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이제 덧셈 이게 부호까지 우리가 다 곱했기 때문에 덧셈처럼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너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피곤하다. 이런 문제가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아예 안 나오진 않아. 무조건 한 번은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그래도 1번, 2번 문제들이 너네가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걸로 지나가지만 얘는 1, 2번 문제로 이런 게 나온다고. 시기 엄청 길잖아. 너네 나름대로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안 배 있으면은 처음부터 말려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세로셈을 좀 잘 이용을 해라. 다항식의 뭐 덧셈 이런 거 내가 기본적으로 막 설명 막 깊이 하지 않더라도 이미 숫자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가 같으시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뭐냐면 순서는 바꾸지 않는데 이 괄호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너네가 여기다 8을 하고 2를 해서 10 계산할 수도 있지만 내가 2 더하기 3을 먼저 한 다음에 5를 해도 된다. 자리 바꾸는 거랑 달라. 얘는 자리는 그대로가 있는데 괄호만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5 더하기 5를 해도 결과가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식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셔서 자, 다음을 뭐 정리하시오야. 너네 어떻게 보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뒷부분 했을 때보다 뭐 그냥 할만해. 내가 쓰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정리하는 거 습관 안 돼 있고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고 생략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틀려. 알지? 그래서 내가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항중에 특히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우리가 볼 때 1번만 좀 해줄게. 일단 x에 대해서 차수 제일 높은 애부터 우리가 봐야 되잖아. 그래서 x 기준으로 일단 x 3개인 거 먼저 쓸 테고 그 다음에 x 2개인 애 쓰겠지. 일단 여기까지 썼어. 그 다음에 x가 하나인 애를 봤더니 x 하나인 애가 이거랑 이거랑 있어. 그러면 숙제 검사를 할 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마이너스 2xy 플러스 xz 제곱 쓰고 그 다음에 x가 전혀도 없는 4y 제곱 z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애들은.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너네가 여기다가 5x 더하기 3x가 있으면 이거 그대로 쓰면 선생님 맞다고 해 틀리다고 해? 안 되잖아. 계산이 안 된 거잖아. 이것도 x에 대한 동류항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x에 대해서 묶어야지. 마이너스 2y 플러스 z제곱이라고 쓰던지 아니면 z제곱 마이너스 2y라고 쓰던지. 알았지? RPM이든 개념원리든 이런 문제 무시하지 말고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하되 어떤 문자에 대해서 동류항이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괄호로 묶어가지고 개수를 계산을 하셔야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면 봐봐. 식 긴 거 봐. 특히나 A, B밖에 없지만 너네 지금 딱 언뜻 봐서 13쪽에 가면은 C까지 나옵니다. C까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전개하고 이런 거 이거를 여기다 바로 넣으면 될까? 안 되지. 뭐 해야 되겠어 이것도. 정리를 일단 먼저 하셔야지. 여기 있는 식들을. 그럼 정리를 하면 여기 마이너스 3a랑 마이너스 3a 있으니까 마이너스 6a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b가 있고 마이너스 6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b가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봐봐. 지금 세로셈으로 썼잖아. 이렇게 됐지? 그럼 내가 여기다 뭐 해야 돼? 마이너스 6을 곱해야 돼. 자, 그러면은 6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x 플러스 30. 네. 부호를 한번 싹 내가 다 바꿨는지 부호 같은 실수 많이 하니까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8x 세제곱 마이너스까지 그냥 다 곱해버려. 플러스 20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세로셈으로 보면은 너네가 막 이렇게 좌우로 보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2x 세제곱 있고 플러스 8x 제곱 있고 마이너스 48x 있고 플러스 34. 알았지? 가로셈보다 뭐가 낫다? 세로셈이 낫다. 특히 이제 차수가 같은 애들끼리 같은 줄에 오도록 혹시 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플러스 4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좀 띄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아래 것도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같은 거 쓰라는 얘기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뭐 수행평가나 이런 걸 할 때 그냥 결합법칙이 아니라 뭐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이렇게 소개를 하시기도 하니까 그런 거 붙이는 거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 그냥 하는 거야, 여기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너네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정리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Y에 대해서 내림차순도 아니고 X에 대해서 내림차순도 아니고 오름차순도 아니지. 먼저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너네 스스로 불편해야 돼. 수학은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본인이 약간 답답해야 돼. 약분을 왜 안 했지? 얘 왜 그냥 통분 왜 안 했지? 왜 내림차순을 정리 안 했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밑에 있는 4번 같은 걸 보시면은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정리부터 먼저 하시고 특히 이제 이 앞에 같은 경우는 4차는 있는데 3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로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좀 이렇게 벌려서 하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번도 이거는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A, B를 준 게 아니라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를 줬어. 뭐 하란 얘기야? 연립방정식 풀란 얘기야. 알았어? 두 식을 더해서 2로 나누면은 두 식을 더해서 2로 나누면 A가 나올 거고 두 식을 빼면은 2B 해서 이제 B가 나올 거고. 알았지? 그 상태에서 요걸 해야 되는 거야. 너네 학교 시험에 1, 2번 문제에 이게 있다.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14쪽 설명을 좀 생략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와서 가로로 나와 있으면은, 이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곱해가지고 다 더하기로 연결을 하고, 곱하기를 해서 또 더하기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곱하기를 해서 더하기로 연결하고, 모든 항을 다 전개를 해서 동량을 막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전개식에서 그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x 세제곱의 개수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수항이랑 3차를 곱하면은 x 세제곱 개수가 x 세제곱이 나오겠지?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5x 세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차랑 2차를 곱해도 되지. 12x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2차랑 1차를 곱해도, 그러니까 빠짐없이 좀 다 세줄 필요가 있어,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12x 세제곱 해서 지금 써지는 항 중에서 x 세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선생님이 계산한 요 경우가 되는 거고, 얘랑 더해서 24, 얘랑 더해서 9, 얘네를 더하면 어떻게 돼? 33이 되는 거지. 즉 개수를 정리를 했을 때 33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항들도 있고 할 텐데, 문제에서는 x 세제곱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자 이것만 계산을 해서 답을 33이라고 개수만 말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런 표현이 있어. 문제에서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물어본 거지. 약간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으면 우리가 얘를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물어본 거야. 즉 여기에선 어떻게 되겠어? 1 더하기 3 더하기 2, 즉 개수가 이제 6이 되겠지, 총합이. 근데 우리가 결국은 개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다 이 얘기는 이 문자 부분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거야. 이제 문자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되냐면 x에다 1을 넣으면 되는 거야. x든 y든 모든 문자에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1 더하기 1 해서 2, 1 더하기 2 해서 3, 곱해서 6. 전개했을 때 개수의 총합이랑 실제로 같지. 따라서 요 위에 있는 문제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굳이 전개하지 말고 여기 있는 모든 x에다 뭘 한다? 1을 대입한다. 그러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1을 이제 대입하시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3, 5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자, 앞에 거 정리하면 4, 뒤에 거 정리하면은 5. 그래서 곱하면 2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 x 4제곱 개수하고 5제곱 개수를 각각 이제 물어봤는데,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이 상태로는 우리가 좀 계산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항을 2번 쓰셔야 돼,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4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 3차, 4차 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지금. 우리가 최대로 곱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 4제곱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은 9x 4제곱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x 4제곱이 나와서 x 4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요렇게 개수들을 우리가 다 더하면 11이 되지. 요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기한 개수 a는 이제 11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x 5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5제곱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빠짐없이 잘 세줘야 돼. 세제곱이랑 제곱 마이너스 3, 제곱이랑 세제곱 마이너스 3, x 5제곱 x 5제곱. 그리고 나머지 항들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x 5제곱 되는 거라서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빼라 그랬으니까 11 빼기 마이너스 6 해서 17로 계산하시면 되죠. 자, 10번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은 4제곱은 3차랑 1차, 2차랑 2차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이해를 조금 했을 테니까 앞에 개수만 쓸게요. 그래서 2a하고 마이너스 3b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개수가 2a가 나오고 이렇게 곱했을 때 1하고 마이너스 3b에서 마이너스 3b 이렇게 한 게 8이다.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를 하고 싶으면은 또 어떻게? x제곱의 개수는
2차랑 상수.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만 내 개수만 지금 적는다고 얘기했지. 이렇게 되는 거지. 2b 이렇게. 자, 그럼 걔네들을 계산하면 4a 더하기 2b를 한 게 이제 8이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좀 번거로우니까 이제 얘를 그냥 바로 2배를 해서 4a 마이너스 6b는 16. 두식을 빼서 8b는 마이너스 8.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인데 넘어가면 10 될 거니까 a가 4분의 10, 즉 2분의 5가 된다.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를 물어봤기 때문에 2분의 3. 지수가 들어온다.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문제에서 나와 있는 문자에, 즉 여기서는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k는지 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1을 대입하면은 얘는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괄호해서 1-5k가 될 거야. x에다 다 1 집어넣은 거야. 그렇게 한 게 마이너스 18이다. 결국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9라는 뜻이지. 1-5k를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9다. 마이너스 5k는 마이너스 10이다. 따라서 k는 2다.